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이요. 생긴 지는 이제 1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2021년 말에 생겨서 작년에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꽤 많이 봤죠. 사람들이.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또 시험도 많이 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자격증이 곧 국가공인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CTV는 거의 이제 우리 일상생활화 돼 있잖아요. 일상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개인정보,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이 이제 CCTV에 고스란히 이제 담기고 내 사생활들이 다 이제 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암한테나 맡기긴 좀 어려워지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격화하는 게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이 CCTV 관제 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아직 그런 중간 단계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마 자격을 요구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이제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미리 취득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은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공인 자격증이 됐다 하면 아마도 뭐 민간 자격증인 단계에서 따신 분들도 어떤 구제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하셨거나 또는 응시할 생각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상정보관리사는요, CCTV 관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CCTV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요,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요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필기시험 따로 보고 실기시험 따로 보지만 한 번에 필기 실기를 모두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4번 있습니다. 지금 4월 2일 날 있고 6월 25일 날 있고 9월 24일 날 있고 12월 3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먼 곳에 계신다. 제주도랑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주도도 출장을 가서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요,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예요.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고요.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카페를 지금 왼쪽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유료회원 전용 코너, 유료회원 전용 코너에 있는 자료들이 좀 좋은 자료들이겠죠. 뭐냐면 필기 기출문제 해설이 여기 올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본 필기 기출문제 해설이 여기 올려져 있고 실기 기출문제 해설도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직 등업 요청 같은 거 안 하신 분들은 등업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예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채널이나 여기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PC정비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냥 회원 가입만 하고 넘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어떻게 했다, 누구다,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등업이 되십니다. 여기도 네트워크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연구소에서 이렇게 뭐 회원 가입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네트워크 관리사 아이디 뭐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는 유료 회원을 보실 수 있는 등급으로 자동으로 등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등업 요청해서 왼쪽에 보시면 유료 회원 등업 요청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어떤 말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수사아빠 리코TV 구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전혀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 왼쪽에서 일단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카페에 가입하셨는데 아직 공부를 안 하셨으면요. 왼쪽에 필기 기출문제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 필기 기출문제가요. 5회차 정도 있어요. 5회차. 지금까지 본 시험은 5회차예요. 5회차. 그러니까 어떤 예제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6회차 정도가 되는 거죠.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실기는 제가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막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카페에서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필기 기출문제 요청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필기 기출문제는 보내드립니다. 필기 기출문제는 보내드려요. 정답이 없는, 아니, 정답만 있는 거, 해설이 없는 거. 요거는 ICQ에서 공개해 준 자료예요. 공개해 준 자료라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요. 필기 기출문제 해설하고 실기 기출문제 해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필기 시험에 나왔다, 실기 시험에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볼 때 영상정보관리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뽑아서 시험 문제로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재에서 뭐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 감 잡기가 되게 어려울 때 필기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필기 기출문제하고 실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필기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예제에 대한 해설 자료고요. 뭐 1번 문제 하면 이렇게 제가 쭉 설명들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거 갖다가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쭉 보시면 무슨 법률 관련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뭐 솔직히 얘기해서 법률 관련된 내용은 깊게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요. 되게 상식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상식 수준의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 거는 외워야죠. 예를 들면 뭐 이제 CCTV 보존 기간, 의무로 이제 보존해야 되는 기간. 보통은 이제 30일인데 꼭 3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밑에도 쭉 내려가시면 2번에 대한 정답이 있고 해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설명들이 쭉 있으시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걸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필기 기출문제 요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받은 거를 프린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걸 계속 풀어보는 거죠. 외운 거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 기출문제 요청을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 기출문제 해설, 여기 해설 자료 5회차까지 쭉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 기출문제를 보시면 실기 기출문제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5회차 여기 맨 5회차는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필기네요. 네. 5회차 요거 실기 부분은 5회 실기 부분은 공지사항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부 방법인데 자 보십시오. 왼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용들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하신 부분들은 계속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4월 2일 날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간혹 가다가 신분증 안 챙겨오셔가지고
거의 시험장 왔는데 시험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전날 아니면 그 전주부터 미리 내가 늘 갖고 다니는 신분증을 얻다가 꼭 챙겨 놓으세요. 거기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들고 가거나 챙겨가야 될 부분에다가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4월 2일 날 이제 시험장에 오시면요. 시험장에 오시면 이렇게 시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실기시험이 먼저 봐요.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실기시험을 봅니다. 뭐 실기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이 필기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실기 100점 만점에 필기 100점 만점에. 그래서 총 합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기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필기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총 2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200점 만점.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15분 동안 영상 문제를 진행을 해요. 영상 분석 문제. 여기는 문항당 9점씩 돼 있습니다. 세 문제고요. 당연히 CCTV 관제니까 관제실처럼 영상들을 빠르게 보고 아 이거는 무슨 영상이다. 뭐 납치 관련 영상이다. 뭐 폭행 관련 영상이다. 그런 영상이다. 이런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답형, 드래그 앤 드랍형, 선택형 문제고요. 여기는 문항당 7점씩 돼 있습니다. 7점씩.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잘못 짜면 되게 힘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40분간 진행이 되고요. 실기시험은 전체가 얘도 보면 40분이죠. 실기 40분, 필기 40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는 문항당 2.5점이에요. 문항당 2.5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영상정보 관리 일반, 영상정보 관제 시스템, 영상정보 관리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실기 먼저 보고 나서 필기 시험을 본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요,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위에 이렇게 타임이 흘러갑니다. 15분. 15분이고요. 영상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시면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할 건가. 물론 이제 이 현업에 계신 분들도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거기 필기실기 기출문제 요청 그건 카페 아까 보여드린 카페 왼쪽 메뉴에 필기 기출문제 요청에 거기다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메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시간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물론 30분 40분씩 주면 사실 그 영상 분석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CCTV를 볼 때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CCTV에서 금방 문제가 생기지 어떤 감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을 좀 키우는 작업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15분이 경과가 되면 1번에서 3번은 그냥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막상 보러 가면 1번에서 3번 이 15분이 얼마나 짧은지는 15분이 딱 끝나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뭐 이렇게 15분이 그냥 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15분이 다 종료가 돼서 그냥 그 상태가 저장이 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15분. 그래서 시간 배분 훈련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요 세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처음에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 보러 가면 1교시 시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느낌이 좋아야 그 다음 문제들도 쉽게 풀어가고 머리 회전도 빨리빨리 되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자꾸자꾸 살아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관문을 어렵게 넘어가게 되면 긴장도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가서 뒤에 문제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꽉 막히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냐, 어렵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는 결국엔 제가 볼 때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를 어떻게 푸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형 문제 요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위에 대체로 12가지 이상 행동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렇게 예제로 다 써주니까요. 그 중에서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골라서 지어놓으면 돼요. 막 없는 거 막 내가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기입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보고 주로 CCTV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폭행, 싸움, 절도, 기물파손, 실신, 배회, 침입, 투기, 뭐 강도, 데이트 폭력 및 추행, 납치, 주치행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을 먼저 푸는 것보다는요. 2번을 먼저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2번을 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간대별로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폭행이 있는 상황이냐 뭐 절도가 있는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인 목격자죠. 목격자가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목격자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목격자가 있냐 없냐. 근데 대부분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 멀리서 점처럼 보이고 막 쑥 지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는 지근거리를 얘기를 한다. 지근거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 착용 여부, 뭐 이런 것들은 좀 틀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틀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험에서 뭐 이런 표가 아니라 영상 정보 의뢰 조사서 이거는 규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CCTV 관제실에 이런 거 영상 정보 조사를 할 건데 의뢰 조사서를 보내서 영상 정보 관제사가 그 영상을 분석해서 여기 기입해서 보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이 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좋죠. 빨리 파악하기에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1번 문제로 넘어가면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문제냐면 뭐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게 있을 때 가해자는 성별이 어떻게 된다. 뭐 피해자는 성별이 어떻게 된다. 가해자의 생김,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신발은 어떻게 신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외형적인 것들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겁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가해자는 1명이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빨리 푸셔야 되니까 2번을 먼저 보시고 1번을 보시면 빠릅니다. 물론 여기 안에 이제 또 기술적인 트릭들이 들어가겠죠. 영상을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시기 바래요. 요건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4개나 나옵니다. 이렇게 4개가 한 화면에 나와요. 그러면 이 영상들은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영상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냐 없냐 상황이 있으면 뭐냐 폭행이다 절도다 뭐 상황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쭉 골라서 써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여기 안에 뭔가에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빠르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얘네들을 먼저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풀고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3번을 푸시는 게 가장
아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장 시험 보러 가시면 메모장을 나눠주거든요.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세요. 적어가면서. 그러면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업형 문제입니다. 작업형 문제. 4번, 5번, 6번 문제입니다. 4번, 5번, 6번. 요거는 작업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컴퓨터 조작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조작해서 뭔가 설정하거나 세팅하거나. 그럼 영상관제실에서 어떤 컴퓨터를 조작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아마 여기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지금 딱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딱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제 좀 발전이 되면 뭔가 할 수도 있는 작업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범주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카페 왼쪽에 보시면 작업형 문제풀이 같은 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만한 그 부분들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4번 네트워크 속성 문제고 이렇게 눌러서 속성에서 여기다가 IP 서브넷 게이트웨이 같은 걸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이제 아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이 IP 서브넷 게이트웨이 같은 거를 집에서는 자동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지만 관제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 IP를 대부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고정 IP. 어떤 IP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쓰실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ICK 실습용 에뮬레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실습용 에뮬레이터에서 나오는 이런 항목들을 모두 다 카페의 왼쪽 메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애들 있죠?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은 뭐냐 하면 시험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셔가지고 여기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하는 방식도 먼저 나왔던 애들을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해놔야죠. 나왔던 애들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나왔던 애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드래그 앤 드롭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문제는 일부분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순서가 있는 것들 뭐 그리고 종류 뭐 CCTV의 종류가 있는 것들 아니면 그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안내판처럼 그런 항목들 꼭 필수 항목이라는 거 있죠. 필수 기입 항목 같은 거. 뭐 CCTV 설치 목적, CCTV 설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꼭 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거든요. 필수 항목들이 필요한 거. 필수 항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드래그 앤 드랍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카페나 혹은 ICQ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실 때 순서가 있는 것들, 종류가 있는 것들, 필수 항목들이라고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나오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종류는 뭐고, 이런 종류는 뭐지? 뭐 이렇게 따로 정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단답형 부분이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면 상관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아직 데이터가 뭐 한 4년, 5년치가 쫙 쌓여 있으면 4, 5년치면은 사실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볼 때는 이런 CCTV 관제에서 이런 용어들은 꼭 알아놔야 돼 라고 하면서 5년간 출제가 된 내용들을 거의 다 쏟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6년째는 냈던 걸 다시 내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많다. 새롭게 나올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기출문제.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나왔던 애들은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놓고 나서 나머지 이제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연하게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카페 유료 회원 코너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뭐예요? 협회. ICQ에서도 아직 출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자료도 좀 많이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자료들 꼭 보세요라고 해서 쫙 올려주니까 그 자료들도 짬짬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자료와 짬짬이 보셔야 되는 자료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한두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이 이제 이렇게 선택형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가장 명점은 뭐냐면 모두 고르셔입니다. 모두 고르셔. 하나라도 빼먹으면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 점수라는 게 없는 거죠. 부분 점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한 문제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기를 잘 보시고 푸셔야 되겠죠.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2번을 먼저 시간대별 분석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 이런 것들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합격 기준인데요. 200점 만점입니다. 필기, 실기 각각 100점씩 만점으로 해요.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20점. 120점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필기 60점, 실기 60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 필기 40점, 실기 40점. 이하면 꽈락입니다. 필기하고 실기하고 40점 이상이 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필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필기는 내가 80점이 맞았어요. 실기는 40점만 맞아도 120점이 되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략. 그러니까 필기, 실기 다 60점이 넘으면 좋겠지만 내가 필기는 내가 강해. 근데 실기는 내가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실기는 어떻게 해든지 40점 이상만 나오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필기는 80점 이상 나오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잘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영상 분석 문제 그걸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작업형 문제 3문제 완벽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한 50점 가까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몇 개, 한두 문제 더 맞추고 필기에서 점수를 많이 따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필기 쪽을 좀 집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기, 주관식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세 문제 때문에 책을 거의 한 권, 반 권,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가 나올지 그리고 선택형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 보기들 중에서 맞는 거 다 골라야 되고 틀린 거 다 골라야 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뭐 이제 영상 분석 문제 그리고 그 작업형 문제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봤던 실기 기출 문제예요. 실기 기출 문제. 일단은 영상 분석 내용은 뭐 이렇게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고, 이렇게 4번 문제, 작업형 문제예요. 작업형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 해설 같은 거 이렇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뭐, D 드라이브의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백그라운드에 최적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설정하는 부분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문제.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작업형 문제가 이제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가 세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9점씩이고요. 얘는 8점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 뭐 이건 7점씩인데, 밑에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CCTV 영상 신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로 분배하는 장치는 뭐냐? 드래그 앤 드랍 해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장치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관제, 실제 관제 화면이죠. 관제할 때 화면. 이 화면에 명칭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예요. 명칭들을. 그러면 3번에는 뭐가 드래그 앤 드랍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4번에는 뭐가 드래그 앤 드랍 돼야 되는 거냐? 뭐 우리가 보면 영상 분할 화면. 뭐 이렇게 3번. 4번은 GIS 정보. GIS 정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카메라 리스트. 카메라 리스트.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카메라 제어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근데 화면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면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맞출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주관식 부분하고 선택형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더 이제 강하게 오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느냐? 그건 좀 곤란하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 작업형 학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왼쪽에 보시면 기출 문제들 다 보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작업형 학습에서 기출 문제들이 또 올려져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 여기 보시면 뭐 1번 네트워크 속성 설정하는 문제는 뭐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항목들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푼다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맨 밑에 가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보시고 요 내용 보시고 하면서 한 항목들을 완벽하게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작업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9개 항목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9개 항목.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작업형 학습 이론 설명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항목들. 여기 이 페이지까지 해서 전체가 24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짬짬이 그냥 보시면 돼요. 시간 날 때.